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13일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7%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01% 보합 정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기관 투자자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는 코스피를 매도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덕분에 이제 3번 정도 고점을 찍고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수렴을 해 가고 있습니다. 2450선, 2500선 사이를 수렴을 해 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상승으로 갈 것인지 하락으로 갈 것인지가 좀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0선을 이제 뚫고 나간다면 충분히 이제 2700선까지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형성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분위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해외 증시도 사실 코스피, 코스닥뿐만이 아니고 해외에 대한 분위기도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니케이는 1% 정도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6% 정도 하락하면서 어제도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 나스닥 지금은 조금 상승을 멈추고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조정이 나올 것인지 아닌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게 인플레이션이 죽어가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디플레이션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루하루가 갈수록 뭐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서 뭐 금리 인상이 다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또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결국에는 그 인플레이션은 끝이 나고 있고요. 그 금리에 대한 상승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봤자 이제 많이 올라가지 못할 것 같고요. 우리가 목표했던 이 FOMC가 목표했던 그 5%인가요? 금리 5% 이상을 많이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경기 침체가 된다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금리가 떨어질 수 있고요. 그 금리가 떨어졌을 때는 당연히 이제 유동성 자금이 시장에 풀리면서 생각보다 빠른 이 주식 시장의 반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 금리가 언제 이제 떨어질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지금 횡보하는 시장을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언제 시장이 반등을 한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확대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코로나와 같은 새로운 대감염 유행병이 또 유행을 한다라든지 그런 큰 이벤트가 아니면 무난하게 증시는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반등을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도 해외 증시 분위기야 유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은 좀 수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그 방향이 좀 결정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 하락은 기관 투자자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같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히려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그동안 이제 이 금리 인상이 되었을 때 주로 많이 빠졌던 세력이 외국인 투자자였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네, 저번 달하고 1월 달하고 계속 이제 1월 달하고 2월 달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크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환율이 계속 네, 낮아 보이다 보니 앞으로 이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증시 반등을 예상을 한다면 지금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달러를 오히려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달러가 고점을 이제 찍고 내려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달러를 다른 자산으로 이제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아무래도 코스피 코스닥이 상당히 이제 낮아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표도 보시면은 77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승한 거가 상당히 이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네, 이 정도 자리를 잡아갈 것 같고요. 월봉도 마찬가지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뭐 하루 매도했지만
계속해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는 코스피, 코스닥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같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좀 드립니다. 원달러 같은 경우는 오늘 6.5원 올라서 1277원으로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저점 대비해서는 좀 많이 반등을 했지만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61선 근처에서 좀 저항을 맞을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이제 1300원 이상은 웬만해서는 못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1300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넘더라도 금방 이제 떨어질 수 있을 그런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고 하락하는 거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반영분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시장의 큰 흐름을 보고 시장이 큰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방향으로 베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원달러는 떨어지는 방향, 주식은 올라가는 방향으로 아마 베팅이 되어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하루하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점이 이미 이제 하락장 이후에 나온 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상승장에서는 이제 또 다릅니다. 대상승장이 나왔을 때는 하루하루 이제 좀 분석을 하면서 좀 더 메리트 있는 종목으로 투자를 해서 큰 상승을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분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기술적인 분석이 잘 먹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서 계속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유럽 증시는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크게 지금은 큰 하락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될 거기 때문에 물가 지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더라도 사실상 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폭을 뭐 높이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계속 봐야겠지만 우리가 뭐 투자를 철회해야 될 만큼 그렇게 주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보시면 3.7%입니다. 어제보다도 조금 상승했지만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 정도를 한번 찍고 떨어진 상황이고 쭉쭉 이제 떨어지다가 쌍바닥 정도를 다졌지만 지금 뭐 환율이 반짝 반등을 하면서 같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뭐 인플레이션이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단기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국채금리도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증시는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추세 자체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100원 상승해서 0.16% 상승했고요. 62,9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최근에 계속해서 6만원대 초반을 횡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는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크게 거래도 없었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지금 1000만주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크게 뭐 거래량이 터진 적이 이제 2000만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먼저 보게 되면은 흐름 자체가 이제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를 하는 그런 흐름에서 잠깐 이제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월 30일 정도, 1월 27일 정도가 되었고요. 거기서 이제 돌파를 한 뒤에 빠르게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그 돌파가 이제 다시 안쪽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강조드렸던 그 63,000원 수준을 지금 아슬아슬하게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 저항선을 한번 다시 맞고 떨어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 바닥 라인을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 중반대 이후로 지금 이제 점점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인데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큰 하락 이후에 횡보를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두리를 시킨 뒤에 한참 이제 횡보를 하고 그 고점을 이제 뚫었을 때 나가는 그 힘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이제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이 6만 원 초반대, 5만 원 후반 정도를 계속 이제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장 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이제 시장 분위기는 개선이 되었고요. 당연히 이제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주력 제품이 뭐 휴대폰, 뭐 가전사업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가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익성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 전체 영업이익률과 순이익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에 대해서 이 삼성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요. 월봉 차원에서도 이제 저점을 좀 딛고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서서히 이제 추세 자체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투자자 수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오늘도 220만 주, 최근 거의 한 달 동안, 한 달 내내 지금 매수를 들어와 주고 있고요. 금융 투자, 뭐 기관 투자자, 이런 기관 투자자는 조금 이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동안에 평균 집계를 했을 때는 개인 투자자가 3천만 주 매도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4,100만 주,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가 1,000만 주 정도를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4,100만 주를 매수할 만큼 상당히 이제 크게 매수를 했고요. 두 달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횡보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매수를 하더라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 투자자가 왜 매수를 할까요? 지금 삼성전자가 저점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매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수 전체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시가총액이 높은 순으로 매수를 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안정적인 자산 위주로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결국에는 저점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쭉쭉쭉 올라서 다시 뭐 9만원, 10만원대로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 가격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추세 전환이 필요하고 반도체 흐름에 대해서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그 반도체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뭐 이 디램 익스체인지에 대한 이 분석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도체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등을 할 듯하면 다시 떨어지고 반등을 할 듯하면 떨어지면서 지금까지도 반도체 가격이 추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가격도 떨어지고 수요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겹악재죠. 반도체 생산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실적이 최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의 실적 중에서도 반도체 부문 실적이 상당히 감소를 했고요. 1분기가 아마 최악으로 좀 집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등 시점을 올해 하반기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내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최악의 상황이 지나가면 반등 시점이 온다라는 것이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이렇게 보시면 하반기도 어렵다라는 얘기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나 올해를 지나 내년으로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 근거는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너무 저조하다라는 것이고 재고 소진 속도도 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재고 소진이 확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그 재고량이 상당히 쌓일 수밖에 없고요.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런 많은 라인을 100% 가동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가동률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산을 하면서 이제 재고 소진을 하게 되고 그 재고가 이제 부족해졌을 때는 다시 반도체 가격이 반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생산량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시장을 또 주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반도체 사이클 중에 가장 이제 하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럼 이제 반도체 이제 상승기가 오는데요. 항상 보면은 슈퍼 사이클 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확 증가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서버 업체,
특히 D램 같은 경우는 그런 서버 수요 업체가 상당히 이제 이 D램에 대한 수요가 늘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미국에 대규모의 그런 서버 업체들이 있습니다.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메타라든지 그런 엔비디아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이제 수요를 높였을 때 반도체 가격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은 당연히 이제 경기 침체, 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전체적인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수요, 신규 투자도 줄어들고 그런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D램 가격도 같이 떨어지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하락도 있었던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시면 지금이 아마 최악의 시점인데 오히려 삼성전자의 주가는 그 최악의 시점이 오기 몇 개월 전부터 그죠? 거의 시기적으로 보면 6월부터죠. 6월부터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6월 달의 주가나 지금의 주가나 거의 한 8개월이 지났는데 8개월 동안 거의 유사한 가격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왜 지금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데 더 내려가지 않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찌감치 이제 그 실적이 좋았을 때,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았을 때 이미 전망이 나쁘다라는 거기에 대해서 선반영이 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반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반영이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2024년에야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빠르면 이제 지금부터 주가가 반등할 수 있고요. 늦으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 동안 이제 4천만 주를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던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D램 가격,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만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추후에 나오는 그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들이 모두 반도체를 이용한 이 기술이고요. 결국에는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AI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들 자체가 다 저장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D램이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아니면 비메모리 반도체 이 두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가 커지고 데이터가 커지고 처리 속도가 빨라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 반도체는 계속해서 사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 반도체 가격은 계속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는 그 시점이 오히려 삼성전자는 꽤나 주가가 반등해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는 그 시기는 아무래도 내년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부터 투자를 해놓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 정도로 이제 차트 그리고 흐름을 좀 살펴봤고요.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중국 쪽에 반도체 수출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런 세부 조항이죠. IRA법에 의해서 칩4 동맹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중국의 반도체 수출이 이제 막힐 수도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주요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1년 유예를 받았지만 앞으로 그 지원을 어떻게 하고 세부 조항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이달 중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매출도 상당히 이제 움직임이 많을 것 같고요. 저것만 이제 잘 넘어간다면 큰 사이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그 상승 사이클에 삼성전자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신규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 사업에 투자를 늘려서 이렇게 매년 카이스트 석사라든지 뭐 그런 관련 인력들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 이제 로봇 사업이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미래 산업에 대해서 지금 240조 원을 또 3년간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사업 영역을 확대시키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은 단지 경기 침체에 의한 그런 반도체 가격 하락에 의해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경기가 다시 회복이 되었을 때 반도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주가는 그 반도체 가격의 하락 선반영으로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이전에 오히려 미리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이렇게 간간히 리뷰를 계속하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차분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